안녕하십니까, 사일남 송선생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예비 신우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애미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 있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뭘 어떻게 적어야 하고 뭘 먼저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 분통 터지는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결혼 준비 중이었기에 정말 들떴었거든요. 속된 말로 별의별 미친 시모들 참 많더라고요. 저는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참 저희 시모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었는데 정말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내년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딸 2명만 있는 집 막내이고요. 남자친구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첫째가 신우이고 둘째가 아주버님, 셋째가 남자친구입니다. 아들 2명에 딸 1명이다 보니 신우가 정말 귀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대고 그저 실언들께서 오냐오냐 키우셨답니다. 딸이 둘도 아니고 하나이다 보니 남들보다 잘 키우고 싶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큰 소리 한번 친 적 없이 그냥 예뻐만 하시며 키우셨대요. 시모님께서요, 정말 처음 시댁에 놀러 갔을 때도 저는 인사하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그래서 하나뿐인 시누인데 잘 지내고 싶고 밉보이기 싫어서 선물도 종종 하고 옆에서 입 발린 소리도 종종 해가며 비위 좀 맞추어 주어야 사람 대접 좀 해주고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친구이면 당장 상종하기 싫은 동생이었죠. 반쯤 죽였을 정도의 버릇없는 애 같은 느낌?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견례 자리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 자리에선 예의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무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표정이 별로여서 저희 엄마가 사돈 아가씨는 몸이 안 좋으세요? 표정이 영 별로시네 이랬더니 아실 거 없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재수가 없어서 아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버릇없게 이 한마디를 했고 시아버님께 시누이가 혼이 났습니다. 그 상황에 시모가 시누편까지 드시니 시아버님이 좀 화가 나셨죠. 그래서 두 분의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신우 덕에 상견례 자리는 흐지부지 끝이 났고 시아버지와 아주머님께서 저희 부모님과 언니에게 사죄하며 자리 다시 잡자며 정중히 사과해서 그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 뒤에 어제 아버님이 저녁에 잠시 부르셔서 퇴근 후 바로 남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거실에 계셨고 어머님은 신우랑 함께 주방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신우가 야, 너는 말하는 게 참 싸가지가 없더라. 내가 네 신우 될 사람인데 이럽니다. 옆에 시모 아무 말 없으십니다. 자기 딸이 잘못하고 있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먼저 예의가 어긋나게 우리 엄마한테 말하는 버릇이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상견례 자리였잖아요. 언니가 아무리 나는 무시하고 그래도 되지만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건 못 참죠. 언니는 어디 가서 누가 어머님 무시하면 참으실 건가요? 이랬더니 그 순간 저는 뺨을 맞았습니다. 지가 할 말이 없으니까 소원이 올라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혀 어머님이고 뭐고 신우고 뭐고 저도 때렸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정신 나간 년이랍니다. 어디서 배워서 손이 올라가냐면서 자기 딸 손 올라가는 건 못 보신 건가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며 그러는데 부모 역할인데 어떻게 참습니까? 저요 제 할 말 좀 했습니다. 어머님도 제가 때린 것만 보신 거냐고 언니가 저를 때린 건 못 보신 겁니까? 아니 남의 딸 가정교육 운운하시기 전에 당신 딸 먼저 잘 키웠어야죠. 이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겁니다. 아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신우랑 시모를 쥐잡듯이 잡아주셨습니다. 울면서 운전하면 위험하다고 아버님이 집까지 직접 운전해서 태워주셨고요. 남자친구의 귀에까지 들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가족들한텐 아직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어요. 남자친구도 꼴보기 싫어집니다. 계속 자기가 잘못했다고 대신 사과하겠다고 그래서 누나랑 엄마 버리고까지 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럴 용기가 생길 때 연락하라고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두 말 없이 나는 네 편이다 라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입니다. 며칠 전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금요일 저녁 글을 올리고 난 뒤 한참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저는 헤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3년을 만났는데 정말 그 남자 없으면 못 살 것만 같았고 차라리 내가 시집을 가서 고생을 하고 말까?
이런 미친 생각도 들었다가 내가 저런 개념 없는 시모와 신우 밑으로 들어가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을까? 정말 결혼하고 난 뒤엔 죽도 밥도 아닌 생활을 못 견디겠고 헤어져야겠다는 마음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갑자기 엄마 아빠 생각이 나고 이런 제 상황이 비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힘들어 죽겠다.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와 부모님을 더 힘들게 가슴 아프게 할 바엔 차라리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부모님이 조금 힘들면 모든 게 끝이 날 거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주말 아침엔 가족들이 항상 같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모두 다 말씀드렸죠. 엄마는 눈물을 보이셨고 아빠는 아무 말씀 없으셨고 제 언니도 엄마와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집구석에 시집갈 생각으로 여태 이렇게나 큰일을 숨겨왔냐고, 아직 식도 안 올린 애가 혼자 시집살이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냐며, 나는 그 집에서 너 그렇게 막대하는 줄도 모르고 네 신랑이 오면 따뜻한 밥 해먹이고 지금 너네 시가족들을 만나면 웃음 짓고 우리 딸 예쁘게 봐달라고 고개 숙인 거였냐며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아침 남자친구 집으로 전화를 걸어 시댁 어른들 오늘 애아빠랑 저 좀 만나자고 시간 없고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 만들어서 오늘 꼭 좀 보자고 했더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급히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점심에 만나 식사하기로 약속을 잡은 뒤 엄마가 그 자리에 저를 끌고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자 바로 앉으시기 전에 우리 딸 앞에서 그리고 우리 부부 앞에서 정중히 사죄부터 하시라고, 당신이 딸을 귀하게 여기듯 나도 내 딸 귀하다고, 나도 아까워 손찌금 한 번 없이 귀하게 키웠더니 당신네들 딸이 감히 우리 딸 얼굴에 손을 대냐며 지켜만 보시고 있었던 당신네들도 잘못을 하신 거고 우리 딸에게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준 거라며 사죄하라고, 정중하게 사죄만 한다면 어제 있었던 사건 말고도 다른 얘긴 그냥 덮어두겠으니 사죄하라고 하니 남자친구 엄마가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 누나도 당장 이 자리에 부르라고 큰 소리를 냈더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불러주셨고 남자친구의 누나 식당 룸 안으로 들어오는 동시에 엄마가 뺨을 때렸습니다. 안 싸돈 자식이 버릇이 없고 엇나갈 땐 때로는 말보단 매 한 대가 더 따끔한 충고이고 똑바로 잡아주는 방법인데, 당신처럼 딸을 키우면 딸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다 잘한 걸로 착각을 하며 착각 속에 살아간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충고를 해준 뒤 엄마도 사과를 안 하겠다 했으니 딸도 뭐 그럴 것 같은데 3일간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고 그 뒤에는 우리의 방법에 따라 그쪽 집을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을 한 뒤 집으로 왔습니다. 역시 이래서 엄마 아빠 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라서 긴 글은 적지 못했고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퇴근 후에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일에 집중할게요. 감사해요 너무. 언니, 사과는커녕 멍청한 남자친구의 엄마 품에서 허우적대면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언니. 저는 누군가 글을 읽다 혹시 저를 알아보시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을 당신 지인들이 봤으면 좋겠고 당신에게 잘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친구분들이 글을 읽으시곤 신우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도 읽으실까 하는 마음에 글을 한 번 더 남깁니다. 신우한테 잘 전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네가 잘못한 걸 적어주려고 하니 말은 편하게 할게. 화요일 저녁 너한테 전화가 왔길래 나는 네가 사과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다. 너는 사과의 목적으로 전화한 게 아닌 내가 쓴 톡을 네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있다고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한 거였더라. 왜? 주변에서 너의 실체를 알아버려 창피하니? 나는 너에게도 창피함은 있단 걸 그때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 창피함도 아는 사람이 배려심 따위는 없는 거니? 존중 또한 모르고 예의 또한 모를 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나는 너네 집에서 받은 거 다 고스란히 돌려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현금 30만 원을 입금시켰더라. 너무 어이가 없고 웃음만 나와서 바로 전화를 했었고 핸드폰은 꺼져 있더라. 너네 어머니 또한 핸드폰이 꺼져 있고 모녀가 같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나는 애초에 줬던 거를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너네가 쓰던 거 내가 가져서 뭐하겠으며 물건을 옮겨 다니면서 번잡스러우면서 추하게 네 동생과 끝낼 생각은 없었는데 네가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주었는데 너네 모녀는 지금 30만 원 내 용돈 하라고 보낸 거니?
요즘 갑작스레 날이 추워져 정신이 나간 거야? 내가 너네 모녀한테 줬던 것들 다 계산해서 보내줬을 텐데 너네 아버지께 연락드리긴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너네 작은 동생한테 연락을 하겠니? 막내 동생한테 연락을 하겠니? 너네 모녀는 그렇게나 연락들을 해대더니 30만원 보낸 뒤론 일절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계속 꺼져 있네? 화요일까지 사과하라고 했음에도 너넨 나 몰라라 했지. 너네 두 모녀에겐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보였고 내가 가짜나 보였나 본데 오늘 밤까지 연락해라. 돈 문제는 매듭을 짓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너 우리 회사 찾아온다 그랬던가? 내가 너네 회사 찾아갈 거란 생각은 못 해본 거야? 나는 얼굴에 철판 깔고 찾아갈 수가 있어. 너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연락해라. 야 진짜 너네랑 연락이 안 되니까 이 글이 무슨 너네랑 연락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 오늘 밤까지 꼭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네가 이 글을 만약에 못 본다면 그거는 너네 모녀의 팔자려니 생각을 하렴. 너네 착한 아버지, 둘째 동생, 막내 동생에게까지 연락해서 피해를 주진 못하겠더라. 그래서 생각한 게 글을 올리는 건데 너희 지인들이 또 잘 전해주리라 믿으며 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게. 오늘 밤까지 연락이 없으면 내일 아침 너희 회사 앞에서 보자.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내일 오후 출근이란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내일 아주 끝을 보자. 추가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후기를 올려드리고 싶었으나 사정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퍼졌던 모양입니다. 우연치않게 전 시아버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님이 저랑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며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던 찰나에 아버님이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인터넷에 이야기를 그만 올렸으면 하시다고요. 저한테 너무 많이 미안해 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아버님, 서방님, 전 남자친구한테는 정말 못한 짓이구나. 정말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과 너무 미안해졌고 죄송해졌습니다. 아버님의 눈가가 젖으시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식구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해야 할 판에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네가 올린 글을 지워달라는 말은 염치가 없어 차마 말을 못하겠고 글만이라도 더 이상은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차마 더 이상 글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 문제는 아버님이 대신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양을 했죠. 마음만 받겠다고 했더니 아버님께선 딸과 와이프의 죄 또한 본인의 죄라며 이걸 받아야 마음이 편하시다고 하시며 계속 받기를 권하셔서 받았습니다. 다 본인 잘못이라고 내가 잘 올바른 길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니 자기를 원망하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아들보다 더 좋고 본인보다 더 좋은 시가족들을 만나서 꼭 행복하게 지내라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고 따뜻한 말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너를 만나는 것도 본인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며 너무 따뜻하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버님을 생각해서 그냥 없던 일로 묻어가고 다신 시모, 신우와 상종을 말아야겠다고. 그 뒤로 저는 일에 집중을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 해외 출장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언니랑 같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거기서 아주머니 두 분과 직원 한 명이서 요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었는데 직원분이 혹시 사연글 보시냐며 두 아주머니께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저라는 사람이 시모와 신우를 욕하는 글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우리 샵에 회원 등록을 하고 가셨다면서 이야기의 내막을 들어보니 며느리 될 뻔한 여자가 우리 집을 무시하고 착한 자기 딸을 못 잡아먹고 매일 욕하고 자기를 가정부 취급하던 애라서 글을 막 지어내서 적어서 우리 모녀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지경이라며 그 집 아빠랑 엄마도 자기 아들 자기네 집 종취급을 했다며 하소연을 했답니다. 거기 관리샵은 처음 가는 샵이라 그 관리사분은 제 얼굴을 몰랐던 거죠. 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주머니랑 관리사분께 남의 이야기 함부로 남한테 전하지 말고 하지 말라면서 그 이야기가 다 사실이 아닌데 왜 사실인 것 마냥 남들한테 전하냐며 따져 묻는데 몸에 힘이 쭉 빠져서 그냥 언니 데리고 나와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께 죄송하지만 제 인생도 제 인생인지라 참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신우 시모께선 제 연락을 일부러 피하고 아버님 찾아뵐 수도 없고 그래서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제 이야기 속에 있는 저 나쁜 여자들이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우리 집을 욕하고 제 욕을 하고 다닐지 의문이고, 다른 곳에도 이미 많이 한 상태겠죠. 제발 신우의 친구분들 이 글을 또 보신다면 잘 전해주십시오. 제가 또 글을 올렸다고 전해주세요. 아버님과 전 남자친구를 생각해 한 번은 참습니다. 만 이런 거지같은 이야기가 또다시 들릴 경우엔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뿐만이 아닌 제가 그냥 묻고 넘어가리라 마음먹었던 모든 일들을 다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얼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당신들은 새 남자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세요. 특히 아버님께요. 뻘짓하고 다녀서 괜히 새 남자를 더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덮어드리고 싶었으나 저도 제 이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발 저를 좀 그만 냅둬주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친정, 신랑의 외가 때 방문하기 진짜 가기 싫습니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시아버님은 삼형제, 아버님은 그 중에 둘째이신데 위에 큰아버님이 장가를 안 가시는 바람에 제사는 원래 아버님 쪽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워낙 시어머니의 기가 세고 힘든 거 안 하시려는 성격이라 예전부터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아버님의 부모님, 저희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죠, 는 막내 작은 아버님 댁에서 모시고 사시면서 거기서 치매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제사도 고스란히 막내 작은 아버님 댁에서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신랑이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결혼과 동시에 작은 아버님은 그 제사를 저희에게 떠넘기시려고 하시더군요. 저희한테 대놓고 말씀을 못하시니 작은 아버님께서 제사 때마다 저희가 내려가면 시어머님께 아들이 장가 갔으니 제사를 넘겨가라고 재촉을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귀찮은 거 안 하시는 성격이니 아프다, 힘들다 핑계로 제사를 안 하려 드시고 또 은근히 저에게 제사에 대한 압박을 주시더군요. 결혼 2년차 내려갈 때마다 제사 이야기 지겹게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내려가니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아프다고 끙끙 앓아가시며 제 앞에서 아픈 환자 연기를 하시는데 진짜 저도 욱하는 성격인지라 보고 있자니 진짜 짜증 지대로 나더군요. 아침 5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제사 압박을 받아가며 작은 아버님 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언제나 그렇듯 바로 시어머니의 친정엄마 외할머니 댁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 언니이신 이모님은 딸이 2명이 있는데 큰딸은 저희와 동갑이고 작은딸은 저희보다 2살 어립니다. 저희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큰딸은 결혼은 일찍 해서 5살 배기 딸이 있고 작은딸은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4대 독자랍니다. 그런데 작은딸 몸이 약해서 아기가 잘 안 들어선다고 합니다. 시댁에서는 집에서 평생 놀고 먹어도 좋으니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나 봐요. 저는 결혼을 하고 바로 아기가 들어서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모님 눈에는 제가 완전 밉상인가 봐요. 저희는 계획도 없고 저희 시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둘째 얼른 낳아야지, 애 하나로 끝날 건 아니지, 이러시고 이모님 손녀가 재롱을 떨길래 제가 와, 선영이는 애교도 많고 참 이쁘다 칭찬을 하면 아들은 이런 맛이 없지, 딸을 낳아야 그런 맛도 보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저 속으로는 빈정상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어른 눈에 그럴 수 있다 싶었죠. 이번 명절에는 큰딸 작은딸이 일찍부터 친정집으로 왔더군요. 큰딸은 시댁도 안 가고 바로 친정행, 작은딸도 이른 아침부터 친정으로 출발했는데 차가 막힌다고 늦게 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11시부터 외할머니 댁에서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의 직장상 추석 당일까지 휴가였고 다음날 새벽 출근이라 외할머니 댁에 잠깐 있다가 바로 출발하자 했는데 이모님 작은딸이 늦게 온다며 얼굴만 보고 가자 싶어 기다렸습니다. 11시 도착했을 때 외숙모께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더군요. 9시에 작은 아버님 댁에서 제사밥을 먹고 온 터라 배가 부른 저는 밥을 먹지 않고 외숙모 일을 거들었습니다. 집에 외할머니, 시어머님, 이모님 큰딸, 저희 시누이 이렇게 여자가 많은데도 밥상 차리는 거 하나 안 돕더군요. 저도 제 나름대로 시어머니 친정에서는 제가 며느리가 아닌 손님 대접 받아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쳐놓은 터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숙모 혼자 바쁘신 게 너무 그래서 진짜 몇 개 안 되는 설거지랑 국 나르기 정도 거들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이모님 작은딸이 와서 또 다시 밥상을 차리더군요. 외숙모께서는 바깥일을 하시는 분이라 일이 생겨 가시고 어머니 친정 식구끼리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도 밥 생각이 없어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아버님이 밥 먹기를 권하셨지만 밥 생각이 없더군요.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이모님이 말씀하시길 응수 엄마는 밥을 안 먹니? 이러십니다.
시누이가 새언니 밥 생각이 없대요. 이러니 식사마저 하시다가 작은 딸이 상을 치우려고 일어서니 됐다 놔둬라. 응수 엄마 시키면 되니까 너는 앉아있으라. 이러시네요. 제가 자기 며느리입니까? 저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간신히 참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싸해지는 분위기를 느꼈지만 너무 화가 나서 끝까지 모른 척 했네요. 작은 딸이 설거지 하는 것 같더니 큰 딸이 말하길 너는 친정 오자마자 설거지 안 해? 이럽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작은 딸이 원래 집에서도 하는 건데 뭘? 이럽니다. 저는 설거지 끝나는 걸 보자마자 신랑 옆구리를 찔러서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이모님이 뭐라 하시는 거 우리한테 하시는 거 아니다 하고 가려는데 시어머니는 이모 뭐라 한다 이러시길래 들어봤더니 네 신랑 운전하다 안 줄게 너 옆에서 잠자지 말고 신랑 지켜라 이러십니다. 저 진짜 말대꾸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자야죠. 피곤해 죽겠는데. 대꾸질하고 쌩하니 왔습니다. 시댁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내년 추석부터 작은 집에서 제사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궁시렁궁시렁 대시는 거 너무 화가 나서 어른들 문제 어른들끼리 알아서 하시지 왜 자꾸 저희한테 뭐라 하세요? 이래버리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전에는 어른들한테 작은 말대꾸라도 하면 혹시라도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시댁이 미워지니 신랑도 미워지고 시어머니 친정집은 근처에 얼씬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랑 같은 마음이신 며느님들 여기 많으시죠? 긴 글을 읽어주시느라 감사하고 기운나게 제 편 좀 들어주십시오. 못된 며느리라 욕하셔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추가 첫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 친정 방문 문제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어제 신랑이랑 시어머니 통화하는 거 보고 어이가 없어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저번 글에 올린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신랑이 추석 연휴 전날인 추석은 일요일이었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가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랑이 쉬는 날이 남들하고 달라서 명절날 쉴 수 없는 날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명절 전에 양갓집을 갔다 오고 명절날 쉬게 되면 명절 당일은 시댁에 가더라도 명절 전에 미리 저희 친정에 들렀다고 오자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금요일날 친정에 갔다가 토요일 아침에 시댁으로 와서 일요일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부터 시어머니께서 자꾸 전화가 빗발치게 오더군요. 신랑이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친정에 먼저 간 걸 문제로 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2년 동안 시댁은 한 달에 한두 번 꼬박꼬박 갔어도 친정에는 작년에 한 번, 올해는 그나마 아기 핑계로 한 달 정도 쉬고 온 적 말고는 별로 왕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시어머니 문제로 신랑이랑 이혼 얘기가 오가고부터는 시어머니랑 일절 전화 통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도 시어머니 문제로 말이 많았고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본인 기분 나쁠 때 수시로 전화해서 폭언을 일삼아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거든요. 제사 문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하라는 소리죠. 시어머니에게 전화 꼬박꼬박 안 한 점, 추석 때 시댁으로 바로 안 온 점, 추석날 본인에게 말대꾸했다는 점을 들어 어젯밤 10시를 넘어서 신랑 전화로 욕을 하더군요. 신랑이 저 들을까봐 급하게 전화음을 작게 했지만 원체 목청이 큰 양반이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렸습니다. 신랑이 통화를 끊고 나서 물어봤어요. 뭐냐고. 신랑이 하는 말은 조만간 올라오시겠다네요.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여, 올라오시면 저도 그동안 쌓인 거 많으니 올라오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 출동 문제입니다. 시어머니 올해 나이가 50입니다. 저희 나이는 31살이고요. 일찍 결혼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철이 안 드셨습니다. 노름과 외박, 기타 등등. 결혼 전에는 빙산의 일각만 알고 결혼했다가 결혼 후에 더 크게 알고 나니 진짜 멘붕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아버님이 뭐라고 할라치면 시어머니의 친정엄마, 언니 출동입니다. 시아버님 할 말 있어도 그냥 참고 사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모님, 시어머니의 언니가 이사를 하셨는데 외숙모, 시어머니의 남동생의 부인께서 일이 바쁘셔서 못 찾아뵀답니다. 그때도 외숙모 가게로 셋이 출동해서 난리를 쳤답니다. 그 다음날 외숙모 바로 이모님께 전화해서 사과했다네요. 또 얼마 전에는 철없는 막내 외삼촌이 터무니없이 나이 어린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또 출동하셨습니다. 그 어린 여자친구 버릇없다 어쩐다 셋이서 폭언을 해서 여자애가 자기네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제 생각에는 셋이 출동할 확률이 60%, 어머니 혼자 오실 확률이 40%입니다. 세 여자의 등살에 그 집의 남자들이 치를 떤지 오래라 신랑은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 혼자 오신다면 저도 그동안 쌓인 거 전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3시에 오신다면 저는 아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보고 머리채를 잡히든지 뭔 사단이 나겠죠. 이제 2년차 아줌마가 30년 넘게 묵은 아줌마 셋을 감당할 재간이 없을 듯 합니다.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이혼을 할 때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든지 법적으로 유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더 이상 시어머니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자료 수집이라든지 적절한 대응책을 알고 싶어 현명한 시청자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제 9개월 넘긴 저희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예라고 못하겠네요. 생각보다 일이 일찍 터졌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7일날 아침에 제가 글을 올리고 7일날 오후 3시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저는 전화를 안 받으려다 그냥 쇳불도 단김에 빼자 싶어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일로 기분이 안 좋은 터라 목소리 톤이 좋지는 않았겠죠. 집이 팔렸다는 둥 말씀을 하시더니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이 말이 화두가 되어 한바탕 했습니다. 시어머니 원체 목청이 크고 사람 말 딱딱 잘라먹는 스타일이라 제가 말만 할라치면 소리에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도 지지 않으려고 저 어머니한테 불만 많아요 이래버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그만 괴롭히세요. 저 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아요. 저희 부부싸움의 90%가 어머니의 탓이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 책임이 큽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 말투가 왜 그러냐? 너 지금 나한테 따지고 드냐? 네가 결혼해서 해온 게 뭐냐? 2년 전년 사가지 없는 년. 너 니네 집에서 그렇게 배워왔냐? 그럴 거면 니네 집으로 니네 엄마 데려와라.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말해야 되겠다. 난 너한테 이보다 잘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올라오신다기에 올라오세요. 할 말 많으니까 올라오십시오. 대신 어머니 혼자 올라오세요. 어머니 친정 식구들 끌고 오지 마시고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 끊고 신랑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이더군요. 어머니랑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예단비 500만원 보내고 꾸민비 한 푼도 못 받았고 폐물이라고 주신 게 12만원짜리 가느다란 은목걸이 세트랑 홈쇼핑에서 10만원 좀 넘게 주면 왕창 주는 목걸이 세트를 구입하셔서 신나게 차고 다니시다 실증난 목걸이 줄에 20만원짜리 18K 펜던트 하나 덜렁 붙여서 보내셨더군요. 혼수해 갈 돈도 신랑 집 얻을 돈도 없어서 죄다 전세 보증금으로 보탰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수 쪽이 부실하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간간히 신랑한테 살림살이가 이게 뭐냐고 눈치를 주시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가정교육 어쩌고 어쩌고 하는 본인의 태도를 보면 더 가관인데 가정교육은 운운하는 게 우습기만 합니다. 신랑은 처음부터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중간 역할을 못하는 것보다 마치 본인은 제3자의 객관적인 사람 마냥 대하는 태도에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여담으로 CCTV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신랑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솔직히 지금 신랑을 100% 못 믿겠어요. 제가 CCTV를 단다고 하면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화를 했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고 전화 목록도 삭제를 하는 것 같아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 신랑에게 딱히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7일날 전화통화를 끊고 올라오시기 기다리며 집을 치우고 말할 내용을 정리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4시 좀 넘어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어차피 올라오시기로 한 거 전화로 떠들어봐야 기운이 빠질 것 같아서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 8시쯤 신랑이 퇴근해 와서는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안 올라오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혼자 올라오시라고 한 게 본인에게 부담이 되셔서 안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시댁 주변에는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별것도 아닌 걸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했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어떤 분의 조언대로 전화통화 녹취를 뜨라고 해서 3시간 분 통화분을 녹취를 했었습니다. 신랑한테 내가 무례한 건지 어떤 건지 들어봐라. 나 녹음한 거 있다 했더니 잘 듣다가 중간에 그냥 꺼버리더군요. 그리고 8일 저녁 때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더니 말을 한다는 게 둘이 별것도 아닌 걸로 말다툼을 하고 있냐. 엄마가 욕한 건 잘못을 했다. 시어머니가 너희 싸움에 자기 일이 많이 거론되냐 이랬더니 대번에 아니 절대 아니지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그동안 부부싸움 한 거는 지 혼자 꿈나라에서 한 건지 임신 중에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출산 후에도 힘들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내 편은 안 들더라도 사실대로 말은 해줘야 하는 건데 기대는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통화를 끊고 신랑한테 너는 니네 엄마 편 들 거면 방에 가서 몰래 통화를 하지.
내 앞에서 꼭 그렇게 통화를 해야겠냐? 이랬더니 자기는 절대 누구 편 든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제가 나는 시댁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 내려가자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랬더니 그럼 다시는 안 볼 거냐? 이러길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내려갈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랬더니 그러면 내려가지 말자. 대신 앞으로 처갓집이든 시댁이든 어디든 가지 말자. 이러고 지 혼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참에 그 집안 남자들 기 좀 살려주게 하라는데 저 솔직히 지금 상황 제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 것 같아 묻어둘랍니다. 휴대폰으로도 컴퓨터로도 몇 번이나 보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신랑의 태도를 보니 답이 없네요. 솔직히 9개월을 넘긴 저희 아기를 절대 시어머니 손에 키우게 할 일이 없을 거라 했는데 노름질을 하러 하루가 멀다 다니시는데 진짜 그런 사람 밑에서 저희 아기가 크면 장래희망란에 타짜라고 쓸까봐 두렵습니다. 아까 저녁 먹을 때 신랑한테 나 너랑 이혼하면 우리 아기는 어머님 보고 키우라 그래 이랬더니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아기의 돌이 지나면 아기 어린이집 맡길 준비하고 취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 핑계로 시댁에 안 가든 이혼을 하더라도 경제권은 갖고 있어야 비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랑 통화하고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엄마 노발대발 난리 나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올라갈 테니 꼭 전화해라 이러셨는데 지금 생각하니 괜히 엄마한테 전화드렸다 싶어 후회되네요. 앞으로 닥칠 시댁 일은 별로 무섭거나 감정이 없는데 친정엄마가 저한테 실망할 일을 생각을 하니 계속 가슴이 먹먹하고 잠이 오질 않네요. 연애 때 자상한 남자라고 결혼해서 자상하게 처자식 보듬어주는 남자는 아닌가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잉!